자, 오늘의 네타는 설문하면 항상 인기 순위 3위 안에 드는 네타, 일본말로 바나메이 앱이라고 불리는 흰다리 새우입니다. 우리가 먹는 새우의 90% 이상이 바로 이 새우죠. 회전초밥, 마트초밥, 결혼식 뷔페 등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이 흰다리 새우는 사실 에도마에 스시 정통은 아닙니다. 정통 에도마에 스시에서 새우는 도쿄만에서 잡힌 쿠르마에비라고 불리는 보리새우를 익혀서 스시로 만들어 먹었었죠. 보리새우는 단맛과 탄력이 일품이지만 문제는 불안정한 수급이었습니다. 계절성이 강해서 어획량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자연산이라 크기도 일정하지 않았죠. 오마카세에서 한 코스에는 감당이 가능해도 대중적인 확산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흰다리 새우. 양식을 통해서 수급이 일정했고 가격도 10배나 저렴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삶은 새우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일반 소비자 기준에서는 보리새우와 흰다리 새우 맛이 거의 구별이 어렵습니다. 맛이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죠. 저렴하고 수급도 안정적인데 삶으면 맛도 보리새우랑 큰 차이가 안 난다? 선택이 안 될 수 없는 조건이었죠. 여기에 흰다리 새우는 다른 네타와 다르게 실패가 없습니다.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비린내 걱정도 없고 아이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날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한 접시 더 시킬 때 가격 부담도 없고 그래서 조사를 하면 늘 흰다리 새우가 부동의 3위입니다. 여성들만 조사했을 때는 2위에 랭크되기도 했죠.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자주 선택받는 거죠. 그리고 회전초밥집에 가면 이 녀석이 얼마나 변신하는지 아세요? 에비마요, 에비치즈, 에비 아보카도, 토치로 지진 에비 아브리 끝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새우는 단맛 베이스가 안정적이고 식감도 탱글하게 유지되고 향도 은은해서 어떤 것을 올려도 새우의 맛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주도 가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가성비의 끝판왕 흰다리 새우를 손질해 볼까요? 먼저 산적꼬치나 대나무꼬치를 준비합니다. 새우는 삶으면 구부러지는 특성이 있죠. 그럼 스시용으로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째 그대로 꼬치를 새우 꼬리 쪽부터 배 쪽으로 해서 쭉 일자로 꽂아줍니다. 꼬치가 들어가면서 새우등이 쭉 펴지는데요. 일자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순간 약간의 강박이 있는 저에게는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도마에 스시의 손질법입니다. 자, 이제 삶을 건데요. 먼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소금은 새우살에 살짝 간을 더해주고 새우살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새우를 넣어주는데요. 색이 변하기 시작하죠. 회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색이 변한다는 건 알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우는 원래 빨개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 빨간색이 생새우 상태에서는 단백질, 정확히는 크루스타시아닌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빨간색의 정체가 바로 지난 연어편에서도 언급했던 아스타잔틴입니다. 그런데 불에 올리는 순간 단백질이 열에 못 버티고 풀어집니다. 그럼 갇혀있던 아스타잔틴이 풀려나면서 원래 색을 되찾는 거죠. 랍스터가 삶으면 새빨개지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완전히 익히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익혀줍니다. 색이 변하면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이제 건져서 얼음물로 직행할 겁니다. 얼음물에 샤워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탱글한 식감, 급냉을 시켜 새우살을 쫀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새우가 식지 않은 상황에서 꼬치를 빼면요. 새우가 열 때문에 다시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충분히 식혀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꼬치를 뺄 건데요. 그냥 막 빼면 살이 깨집니다.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빼주세요. 쑥. 새우가 일자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이게 새우초밥의 기본입니다. 이제 껍질을 벗겨줄게요. 다리 쪽부터 시작해서 살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천천히 벗겨주세요. 껍질 벗기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이유는 저만 그런가요? 꼬리는 한 마디 정도 남겨둘게요. 모양 잡을 때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디테일 손질 들어갑니다. 이제 새우 배 쪽에 칼집을 넣어서 배를 갈라줄게요. 살짝 넣고 칼로 툭툭 쳐주면 됩니다. 강하게 치면 그냥 반이 잘라지니 조심하세요. 앞부분 지저분한 곳을 칼로 잘라서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꼬리 쪽 윗부분을 살짝 제거해줍니다.
그래야 새우 모양이 잘 잡힙니다. 기호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리된 네타를 약하게 희석시킨 식초물에 살짝 담궜다 빼면 초새우가 되는데요. 이러면 은은한 산미와 단맛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답니다. 자, 드디어 초밥 만들 시간이에요. 손에 물을 살짝 묻히고 샤리를 한 줌 떠서 뭉쳐주고 와사비를 살짝 찍고 네타를 올리면 흰다리 새우젓이 완성. 새우는 단백질이 20%나 됩니다. 거의 닭가슴살 수준이죠. 게다가 지방은 1%도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완벽합니다. 타우린도 풍부해서 간 해독에도 좋고요. 술안주에도 딱입니다. 삶은 새우 특유의 쫀득한 식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샤리의 새콤함이 어우러지면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히다가 끝에 탱글하게 튀는 그 느낌. 누구나 아는 맛이지만 절대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에도마에가 장인의 철학이라면 흰다리 새우는 소비자의 철학.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자주 선택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다음에는 또 어떤 네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